중국은 폭풍 전야라 그날을 준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중국은요 진짜 태풍의 눈 같습니다. 고요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요. 미국은 보복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려고 하는데 요즘 중국은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하는 대출 우대금리 2월 달에도 동결했습니다. 4개월 연속 동결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작해서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4개월 연속 3.10%로 동결시켰어요. 와, 이거 말입니다. 시장에서도 야, 왜 동결이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게 1년 만기 신규 대출 기준이거든요. 1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4개월 연속 동결입니다. 네, LPR이라고 하는 중국 대출 우대금리 5년 만기니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3.60으로 동결입니다. 지금 중국은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중국의 지표를 보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디플레이션의 상황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의 상황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1995년경 1997년이죠. 아시아 금융위기 때 이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29개월 동안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를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말입니다. 2008년에 또 한 번의 디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12개월 연속.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부동산 위기로 2022년부터 벌써 24개월째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시장에서도 금리를 내려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안 내려요. 실제로 말입니다. 전 세계는요.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에 대응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두 나라 있습니다. 두 나라. 금리를 올리는 데가 일본이 지금 0.5%로 금리를 올렸고요. 앞으로 더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13.25%. 그 외에는요. 선진국이라는 선진국은 다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보면 1.60% 내려서 2.90%입니다. 영국도 말입니다. 0.75% 내려서 4.5%고요. 캐나다도 2%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3%입니다. 스웨덴도 1.75% 내려서 2.25%고요. 스위스도 말입니다. 1.25% 내려서 0.5%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안 내리고 있습니다. 왜 안 내릴까요? 왜 안 내릴까? 이 말은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전쟁, 특히 통상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관세정쟁, 이게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에 관세를 매겼습니다. 현재 관세가 15%에서 30%인데 여기에 추가 10%를 더 매겼어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산 원유나 농기계 일부 자동차에 10%를 추가로 더 매겼고요.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석탄이나 LNG에 대해서는 플러스 15%를 매겼습니다. 여기에 광물 수출은 통제를 했습니다. 텅스텐이나 델루늄이나 비스무스나 몰리브덴이나 인둠 미국에 수출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중국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더 심각한 미국의 통제가 관세 폭탄이 터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도 보면 국가별 관세에 캐나다나 멕시코는 25% 관세잖아요. 중국은 기존 관세에서 추가 10%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자동차 25% 관세, 반도체나 의약품도 25% 이상 관세, 배터리에도 관세, 거기다가 상호관세라고 하죠. 상대국과
관세가 차이 나는 만큼 더 부과하는 것.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편관세라고 하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준비한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올 것이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지금 미국이 관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 안 그래도 중국 경제가 최악인데 미리미리 금리를 내려버리면 대응 수단이 없다. 대응 수단은 결국은 금리를 내리는 수단인데 3.1%나 3.6%를 가지고는 대응 수단이 없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중국이 어떻게 미국이 어떻게 할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중국은 그만큼 많이 변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마 그런 변화가 지금 중국은 그날 최악의 그날이 될지 아니면 뭐 버텨낼 만큼 이길 만한 그날이 될지 분명히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관세 전쟁은 더 크게 중국을 때릴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다. 결국 태풍의 눈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직까지 태풍이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태풍이 오지 않았다. 태풍이 와야 되는데 태풍은 아직 저 멀리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현재까지는 시장에 확전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금리를 내리는 것도 한 번쯤 봐야 됩니다. 게다가 위안달러 환율도 보시면 이게 강해지고 있죠. 뭔가 제스처를 보내는 거예요. 제스처를 미국에다가. 우리한테 관세 많이 매기지 마라 하고 제스처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왜? 이게 여러분 관세를 일반적으로 높이면요. 환율을 더 높여서 관세를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당국은요. 관세를 이게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낮추고 있습니다. 무역 역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미국이 사실 중국 제품을 수입하면서 무역 적자가 상당하거든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그날이 오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타격이 될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는 대비하고 거기에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 오늘도 드리겠습니다.